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오산과 인천 검단 주변에 2개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생의 1% 이상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네덜란드를 격파하고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결승 진출을 위한 4강전을 치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오산 세교 2지구와 인천 검단 신도시 인근 등 수도권에 2개의 신도시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대상 지역은 경기도 오산 세교 2지구와 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산 세교 2지구를 기존 2.8제곱킬로미터에서 5.2제곱킬로미터를 확대해 전체 8.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고 인천 검단 신도시는 기존 11.2제곱킬로미터에서 6.9제곱킬로미터를 추가해 전체 18.1제곱킬로미터로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주변 지역은 지난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인천시가 신도시에 포함시켜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공급주택수와 분양 일정 등은 내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신도시를 저밀도로 개발해 총 6만 내지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검단 신도시는 6만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에는 4만여 가구가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산 세교 2지구는 현재 주택공사가 2.8제곱킬로미터를 택지지구로 지정해 개발 중인 곳입니다. 새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도심 개발만으로는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새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세브란스 병원은 유가족들의 오열과 조문객들의 애도로 가득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반쯤입니다. 나이트클럽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손님이나 종업원의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은 은평소방서 화재진압팀 소속 조기현 소방장과 김규재 소방장, 변재우 소방사 등입니다. 이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안쪽으로 진입했다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더미에 깔려 고립됐다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건물 천장이 이천 화재 참사 때와 같은 유독가스를 뿜는 스티로폼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낙하물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낙하물에 인해서 화재 진화를 하던 소방관이 대피로가 막혔습니다. 한편 합동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가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며 오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조기현 소방장은 친형 또한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았고 박기태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책본부를 만들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건물 관리가 부실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는 한편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미흡한 소방시설과 형식에 그치는 소방점검, 거기에 고질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가 이번에도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키면서 아까운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생의 1% 이상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학영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학생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규 과학교육을 탐구 실험 위주로 개선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교 밖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문 대표가 9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거부해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창조한국당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며 지난 몇 달 동안의 검찰 수사가 스스로 독립성을 버리고 있다며 문국현 대표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국회의원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다음 달 5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28일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29일에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기관 보고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병국 특위위원장은 총리가 기관 보고에 참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관 답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면서 총리도 여야 간 특위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4,5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1.07명당 1명꼴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4,505만 명으로 지난 84년 카폰으로 음성 서비스를 시작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4,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845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1.07명의 1명꼴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당 휴대폰 사용자 수도 2.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네덜란드를 콜드게임으로 꺾고 7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남자 핸드볼팀은 오늘 저녁 난적 스페인을 상대로 4강 진출을 결정짓는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4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 하지만 봐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은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8회 10대 0 콜드게임 승을 거두고 7전 전승의 기록으로 예선을 끝마쳤습니다. 선발 장원삼은 8이닝 동안 3발 4안타 무실점으로 완봉 역투를 펼쳐 승리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조금 뒤 열리는 미국-일본전의 패자와 4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밤 9시부터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난적 스페인을 맞아 4강 진출을 놓고 1전을 펼칩니다. 대스페인 역대 전적은 8전 8패. 하지만 우리나라의 체력이 충분히 비축된 상태라 해볼 만한 상대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여자 탁구 단식에 출전한 당에서는 싱가포르의 에이스 펑찬웨이에 패하며 예선 탈락했으며 이 시간 현재 김경아가 단식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레슬링 자유형 66kg급의 조병관과 74kg급 정영호는 각각 16강과 32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금메달 8, 은메달 10, 동메달 6을 기록하며 종합순위 7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내일의 경기 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여자 57kg급에 나서는 임수정은 첫 경기에서 타이완의 수리웬과 만나 금빛 발차기를 시작합니다. 이어 스피드가 돋보이는 손태진은 남자 68kg급에 출전해 미국의 마크 로페즈와 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탁구의 기대주 유승민은 남자 개인전 3라운드에 나서 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레슬링 자유형 120kg급에 김재강 선수가 출전합니다. 8강에서 중국을 격파한 여자 핸드볼은 저녁 7시 북유럽 강호 노르웨이와 결승 진출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은 유럽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유럽의 큰 시장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건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매수입을 막기 위해서 특별견 2마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100% 성공률을 보이는 에이미와 우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독일견 셰퍼드인 에이미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우노. 에이미는 여러 개의 가방을 킁킁거리며 재빠르게 수색합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2마리의 경찰견이 독일 국경경찰에 투입됐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등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해서 불법으로 밀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견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에이미와 우노는 지능이 높고 침착한 성격에 인내심이 많아 어떤 조건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독일 최고의 경찰견으로 명성을 떨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중심부에 있는 국회의사당, 옥상 맨 꼭대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대가 출동했지만 물이 부족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심하게 번지자 소방 헬기 2대가 출동했고 나일강에서 길어온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6명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화상으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이번 불이 누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진화 작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다른 곳까지 번지지 않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이스라엘의 한 병원에는 임신한 지 23주 만에 0.6kg의 작은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출산 후 조산아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부모는 안치소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려던 순간 아기가 손과 입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의 엄마는 숨을 거둔 지 6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기적 같은 일에 감사드리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밤늦게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이상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